하는 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 재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뭐지? 자석과 네. 전기는 하나라고 했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못에다가 전기를 그 전선을 감아가지고 네. 거기다 딱 전기를 통하면 그 네. 만약에 그 주변에 철가스를 뿌려놓으면 이게 칙 하면서 그 휘가 확 모인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그걸 발견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자기력과 전기력이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따로따로 생각. 네, 별개라고 생각했었죠. 그쵸? 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같은 그런. 네, 하나의 현상이 하나의 물리적인 작용이 그 두 개의 현상으로 나타났던 거였죠.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해낸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 네, 테러데이는 실험적인 데이터를 많이 증명을 해냈던 근데 거죠. 그 수학을 잘 몰라가지고. 네, 수학을 잘 못했었죠. 근데 그거를 수학 공식으로 정리해내서 최종적으로 입증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맥스. 맥스웰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그 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원으로 주로 뭘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 지금 전기. 그 원자력 전기, 화력 전기. 그렇죠. 예, 지금 전기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전기의 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이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 그렇죠. 전환이 되게 자유롭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산업이나 이런 데다가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렇죠? 오늘 이제 공부할 사람은 제임스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날에도 에너지의 단위로 쓰이거든요. 네, 그만큼 업적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어떤 그 업적을 남겼느냐? 라부아지에를 잇는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연력학 1법칙을 실험으로 확립한 사람이 제임스 줄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파괴하거나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쓰는 이 전기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 네.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는 있었던 거를 갖다가. 네, 그렇죠. 원래 화석 에너지로 있었던 거를 바꾼 거죠. 아니면 원자력 에너지로 있었던 걸 바꾼 거죠, 그렇죠? 네. 에너지가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우리 이거 뭐야? 에너지 쓰잖아요, 그렇죠? 네. 방에 불 켜는데 쓰잖아요. 에너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답해야 돼요? 없어졌네요.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또다시 하나요? 네, 뭘로 전환된 거예요? 마치 화석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듯이 그 전기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빛이나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모든 빛과 열을 모아서 다시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다시 전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사용한 만큼의 전기 에너지로 다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 네, 바뀐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전기세 안 내도 되나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우리는 계속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양. 어,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식물과 동물이 사용하면서
화석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화석 에너지를 태워서 전기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우리가 동력원이나 빛이나 열로 쓰죠. 그쵸? 그러면은 그 빛이나 열로 쓴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뭐 기온을 조금 올리고,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선생님, 근데 네, 그 만약에 화석 네. 어 만약에 화석 에너지로 막 막 엄청 많이 태워도 막 이만큼 안 나오고 그런 네, 전기가 뭐라고요? 만약에 화석 에너지로 엄청 많이 태웠는데 네, 전기가 이만큼 나오는 뭐가 이만큼 나와요? 전기요. 아, 전기가 요만큼 나오냐고요? 비율이 어느 정도? 아,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네. 그게 재보니까,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 효율이 대략 20%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아, 선생님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기억을 못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50% 미만이라는 거예요. 20에서 40%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뭘로 전환될까요? 대부분이 열 에너지. 열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전소 가면은 그거를 식히는 그 장치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 자동차로 열심히 가는데 그 운전 다 끝나고 그 앞에 그 엔진 부분 만지면 어때요? 뜨겁죠. 엄청 뜨겁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계란 이렇게 하면은 계란 익는 거 알아요? 네, 알아요. 네, 그 정도로 뜨거운 열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화석 에너지의 100%가 달리는 대로만 쓰였다. 네. 그러면 엔진이 그렇게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다 쓰였으면 안 뜨겁죠. 안 뜨겁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다 안 쓰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열 바뀌었어요. 에너지로 다른 데로 그만큼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면은 효율이 푹푹 떨어져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그냥 예를 들어서 난로에 석유나 석탄 떼면은 어때요? 효율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전기를 거쳐서 난방을 하면은 효율은 어때요? 훨씬 떨어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전기 난방기구가 왜 나오느냐? 자, 여기에 석유난로나 석탄난로 떼면 어때요? 효율은 좋긴 하지만, 끌 수가 없어요. 예, 뭐 그런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실내 공기가 어떨까요? 좀 탁하고, 네, 탁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기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열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동력원으로도 전환할 수 있고 빛으로도 전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쓰는 겁니다. 손실이 그렇게 많아도. 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렇게 손실이 있지만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까지 같이 다 합쳐서 보면은 에너지 자체가 만들어지거나 파괴되는 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가요? 네, 그 손실되는 에너지까지 다 합쳐서 네. 따져보면은 에너지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파괴되는 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게 제임스 주울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혹은 연력학 1법칙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에너지는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파괴할 수 없다. 자, 이거를 실험으로 밝혀냈다 그랬죠. 그쵸? 네. 어떻게 밝혀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빙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을 이렇게 많이 감아요. 많이 감고 여기다가 줄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 반대쪽에다가 마찰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프로펠러를 달아놔요.
네, 그리고 이 프로펠러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여기 물로 차 있어요. 선생님 이거 뭐 대충 그린 거예요. 원리만 설명하려고. 꼭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잡고 있었던 추를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나요? 네, 이게 실이 풀리면서 이 추는 떨어지고 얘는 돌아가겠죠. 그쵸? 아, 예, 얘는 돌아가니까 이 물과의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올라가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이 지구가 그쵸? 추를 잡아당기는 힘이 이 물을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 에너지 양과 거의 같다는 걸 밝혀내요. 아, 예,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거의 같은데도 왜 사실상 전환됐다라고 인정해 줬을까요? 여기 아무리 소실되는 에너지가 없게 이런 기관을 만들려고 하려고 해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 떨어지긴 하는데 이 추와 공기 사이의 저항에 의해서 생겨나는 마찰력이 있죠, 그쵸? 네. 마찰력에 의해서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온도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약간 전환되는 거죠, 그쵸?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찰 일어날 거고 여기도 마찰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런 약간의 열 에너지로 소실되는 요런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100%에 가깝게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요 물을 데우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거의 무시할 만큼의 그 마찰을 일으키게 설계를 해놓고 이거를 재니까 이거를 올라가는데 들이는 에너지의 양과 이거를 떨어뜨리는 에너지의 양이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자료를 발표해 한 거죠.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물을 데우는 에너지가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뭐가 전환된 거란 걸 밝혀낸 거예요.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해냈다는 걸 밝혀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형태의 전환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파괴할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 확립을 하게 되고, 요거는 오늘날에도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제1법칙이라고 해서 뭐 지금도 그쵸? 통용이 되는 그런 법칙인데, 자, 이거를 확립했던 과학자가 이제 줄이었는데, 줄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줄은 모든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만한 유명한 구절을 남겼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한 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걸작의 증거로 제시된 지혜, 능력, 선함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쵸? 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걸작의 증거로 제시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죠. 그쵸? 네.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능력, 선함과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쵸? 조금이라도 더 알아내기 위해서 줄이 과학을 공부를 했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 제1법칙이 확립이 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스스로 푸는 문제 한번 봅시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릇된 과학 개념조차도 여전히 과학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이번 단락에서 언급한 과학자들 외에도, 그러니까 이번 단락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쵸? 찰스 다윈이었죠. 그쵸? 네. 다윈의 진화론이었는데,
그릇된 개념을 제안했지만 과학을 발전시킨 또 다른 유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말해보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는지 봅시다. 서연이가 한번 이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래요? 그레고르 맨델. 멘델이 잘못된 과학 그 개념을 제안했어요? 아, 잘못된 그릇된이요. 네, 그릇된 거 제안했지만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 다윈? 다윈은 요 앞전 단락에서 말했던 거고 다윈 말고 다른 사람. 네,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있네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아, 예, 서연이에게 재현이에게 기회를 넘겨드립니다. 아, 재현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대표적이죠, 그쵸? 자연 발생. 네, 또 누구 있었어요? 탈레스. 탈레스 말고 누구예요? 이름이 헷갈리죠, 그쵸? 네, 탈레스 이름이 너무 많아요. 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 그 뭐였더라? 네, 그 뭐였더라? 그 뭐였지? 톨레미, 그쵸? 플레임. 네,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사람이 제일 유명하지요. 네. 자, 그다음 현대과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현대과학으로 넘어가면은 선생님도 잘 몰라요. 네, 대략의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그 수학적인 난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선생님도 다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아쉽지만 선생님이 아는 기초 개념 있죠, 그쵸? 기초 개념상으로 말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말해줄게요.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 봅시다. 자, 19세기 말엽에는 과학이 자연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발견했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워낙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법칙들이 확립되고 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웬만큼 다 설명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던. 예,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을 던졌어요. 자, 그러면 그 공이 날아가는 궤도들 다 이제 수학적으로 추적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떨어질지까지도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뭐 조수간만의 차들 이런 것들 다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과학에서 이제 우리가 뭐 또 저기 성취해야 할 만한 그런 업적들이 남아 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교만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여기 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걸작의 증거로 되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더 알아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뭔가요? 무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유한하셔요? 무한하셔요? 무한하시. 무한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것들이 우리가 남김없이 다 알 만큼 연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거의 불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지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19세기에는 워낙 과학이 급격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제 웬만큼 접하는 것들은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웬만큼 다 설명되지 않았느냐라고 좀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현대 과학이 태동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무엇보다도 뉴턴과 뉴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연구한 사람들의 업적 때문에 과학자들은 행성의 궤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저 뭐 다른 위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수성이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뭐 이런 애들 궤도를 정확하게 다 이제 계산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별들과 나머지 우주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명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미시적인 세계에 관하여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으며, 이제 현미경으로, 그쵸? 미시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세균들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알려졌던 거죠. 인류에게 알려진 모든 유기체들을 분류하는 중에 있었다. 이거 생물학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때까지는 19세기 이전에는 아직 분류되지 않은 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거 신종이야 하면서 막 무더기로 추가가 됐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일단락되는, 그쵸? 새로운 종들도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멘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마침내 복잡한 번식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수 분열 뭐 이런 것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전기도 서서히 정복되고 있었고 패러다이와 맥스웰 얘기하고 있었죠. 전기와 자기의 관련성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전기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뉴턴이 기초를 닦아놓은 여러 가지 운동 법칙은 연구 가능한 모든 영역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1900년대 초엽까지는 과학이 정상 궤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제 배울 만한 새로운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새로운 거는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뒤바뀌는 일이 막스 플랑크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이에요. 현대과학을 이제 열어젖힌 사람이 이제 막스 플랑크,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뭐 닐스 보어 이런 사람인데 그 가장 첫 관문을 열어준 사람이 막스 플랑크예요. 그러나 막스 플랑크가 혁명적인 개념을 내놓은 1900년에 이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뉴턴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플랑크는 에너지가 양자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단위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쵸? 네. 양자역학이라는 그 개념에서 쓰이는, 그 이론에서 쓰이는 양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플랑크예요. 네. 양자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게 꼭 아인슈타인일 것처럼 생각되죠.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플랑크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이론을 이제 그 제시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쇠 같은 거 있잖아요. 쇠. 네. 쇠 같은 거 불에 달구면은 그 쇠는 어떤 색깔을 띠나요? 빨간색. 빨간색 띠죠. 더 뜨겁게 달구면 어떤 색깔 되나요? 뭐 노란빛 가래. 네, 노란빛 돼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제철소에서 일하던 장인들 있잖아요. 네. 달궈진 쇠의 색깔만 보고도 이 쇠의 온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를 대충 알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온도에 따라서 이 물체가 배출한다고 해야 되나? 방출하는 그런 빛이죠. 파의 파장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흑체 복사 연구라고 하거든요.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이 분야에서 이제 막스 플랑크가 뛰어들었는데 왜 뛰어들었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뉴턴의 운동 이론은 미적분학이어서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그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공을 던지잖아요. 그쵸? 자, 아, 그럼 신기하게. 공의 궤적을 이렇게 쭉 뭐예요? 연속체로 이해하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궤적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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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해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겨가고 여기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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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쵸? 어떻게 가요? 쭉 이어지게 가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뉴턴 역학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은 이 운동이 이렇게 점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빛의 이동, 활동도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쵸? 아, 네. 예, 그래서 그 전제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흑체 복사 있잖아요. 그쵸? 예, 달구면 빛이 달라지는 요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이쪽으로 가면 높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의 파장이 짧아지면서 점점 어떤 색이 돼요? 여기는 빨간색이었는데 여긴 뭐가 돼요? 노란색. 네, 보라색이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가시광선 영역도 넘어갈 수 있는 거 알죠? 그쵸? 아, 네. 네, 자외선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울트라바이올레이스예요. 자외선 넘어가면 뭐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X선이나 감마선 이런 데까지도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뜨겁게 달구기만 하면은 이 쇠 같은 것도 물론 중간에 녹긴 하겠지만 충분히 뜨겁게 달구기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노란색이 되고 더 뜨겁게 달구면 어떤 색이 돼요? 예, 이제 뭐 거의 뭐 보라색, 청색에 가깝게 됐다가 그것마저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안 네, 보이는. 맞아요. 우리 자외선 못 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막 뜨겁게 달구면은 물체는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명해. 네, 인비저블. 투명해지는 네, 이런 형태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쵸? 네.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그쵸? 네, 왜냐하면 연속체로 계속 쭉 다루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따라가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쵸? 그러면은 뭐야, 뭐 투명인간 되게 쉽네.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온도만 계속 높이면 갑자기 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한 점에서 피크를 찍고 이게 그 방출하는 그 파장이에요. 피크를 찍고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가 이제 한 저기 자외선 영역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물체가 사라지는 거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요 파장이 어떤 거는 요 피크가 요 위에서 찍혀요. 그럼 여기는 빨간색일 때 가장 그 빛이 강하게 난다는 얘기고 여기는 한 뭐 저기 노란색일 때 그쵸? 노란색 빛일 때 가장 빛이 각각 강하게 난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온도를 높여도 조금씩 이상. 빛이 줄어들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여기도 파란색 쪽으로 가긴 가는데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식의 그 관측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뭐야?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연속체니까 이게 그래프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쭉 가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그러면 큰일 나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뜨거운 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뉴턴의 그 연속
운동의 연속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학으로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라면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하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빛이 약해지면서 보라색 쪽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당시에는 이 당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미스테리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것조차도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조금 더 연구해보면은 뉴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 플랑크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아닌 거 아무리 해봐도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이론이 요 초반부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플랑크가 안 되겠다. 이 이론을 이 실제 관측 결과에 맞게 좀 내놓을 수 있는 이론을 그러니까 관측 결과에 맞는 이론을 좀 짜맞춰서 내보자. 이게 이제 플랑크 재밌죠. 이론을 먼저 세우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라 플랑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관측 데이터에 맞는 이론을 한번 짜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운동이죠. 네, 어떤 분야에서 특히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연속적인 운동을 한다라는 그 기본 전제를 가지고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라는 거를 플랑크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가는 구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처음엔 비슷하게 하지만 어느 구간에 가면은 푹 꺾여서 내려오잖아요. 여긴 뭐라는 거예요? 불연속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빛과 같은 에너지는 운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공 그렸잖아요. 이렇게 가는 연속의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요. 그럼 어디로 점프해요? 이쪽. 점프. 그쵸? 그리고 또 에너지를 충분히 받으면 어디로 점프해요? 점프. 그쵸? 또 네. 에너지를 충분히 받으면 어디로 점프해요? 점프. 점프.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멀리서 보면은 마치 연속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간 이동하듯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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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쵸?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미적분학에 의해서 연속체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다가 꺾일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거죠. 그쵸? 네, 요게 이제 플랑크의 기본 개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이해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네, 선생님 과목 하나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하여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 개념인 거예요. 빛과 같은 에너지는 연속적인 운동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점프 개념이다. 이게 플랑크가 말하는 양자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이겁니다. 물질이 원자라고 불리는 미세한 단위로 존재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플랑크는 에너지가 아주 어떻게 존재해요? 미세한 단위로, 그쵸?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점프 한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은 굉장히 혁명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뉴턴을 비롯하여 뉴턴의 성과를 기초로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어느 정도의 에너지의 양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게 이제 이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연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공을 여기 원하면은 여기 어느 부분에다든지 다 공을 그릴 수 있죠. 그쵸? 네. 자, 근데 점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얘는 여기 있다가 여기를 점프해 가니까 이 중간에 있는 공은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려요. 그쵸? 근데 얘는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이 차이가 나타나기 하는 물리학에서 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차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에너지의 양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전달할 수 있다. 자, 만약 야구공을 던지고 싶다면 우리에게 힘이 닿는 한 원하는 속도로 얼마든지 공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이것은 플랑크가 주장한 내용과는 달랐던 거죠. 플랑크는 아주 미세한 단위로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어떤 물체에 한 단위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두 단위 에너지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한 단위와 두 단위 사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1.5, 그렇죠? 1.5와 같은 분량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 말하는 기본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속체로 이해하는 뉴턴 역학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1.5 같은 거는 뉴턴 역학에선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에선 1.5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1 아니면 2 아니면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충분히 멀리서 보면 어떨까요? 이게 쪼르르 네, 쭉 우리가 만화 보듯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영상 보고 있지만 이 영상도 잘라서 보면 어때요? 다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영화 만들 때도 그 네. 사진 따라라 해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같은 아주 미시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빛도 연속체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시세계로 제대로 저기 들여다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단위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이 플랑크가 흑체 곡사를 연구하면서 실제 데이터에 짜맞추어 놓은 이론을 도출을 하면서 가져온 개념이 양자가 된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개념은 여러분에게 다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물질이 원자라고 불리는 미세한 단위로 존재한다는 개념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우리는 어떤 물질의 한 원자나 두 원자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분량을 취할 수는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시세계로 들어가면은 뉴턴 역학의 연속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막스 플랑크가 도출해내면서 그러면은 단위로 뭉텅이로 존재해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죠? 미시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자, 그러면서 나온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는 그런 미시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만큼 우리 그 관점을 쭉 뒤로 당기면은 뉴턴 역학이나 양자 역학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원자의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이거는 단위다. 미터는 쪼르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결과값이 완전 천차만별로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제 차이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물리학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20세기에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첫 출발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막스 플랑크. 플랑크가 양자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출발이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